현재 철산역 쪽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철산 7단지를 재건축한 롯데캐슬 앤 SK뷰 클래스티지 아파트가 2022년도 3월에 입주를 해서요. 1313세대가 입주를 완료를 했고요. 현재 철산역 쪽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매물로 나와 있는 특징이 있고요. 내년 6월에 입주 예정인 철산 더 헤리티지, 철산 8구단지를 재건축하는 아파트죠. 옆에 철산 자이 브리에르로 철산 10단지, 11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재건축으로 지금 가고 있는 철산 주공 13단지와 철산 주공 12단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요. 광명 사거리역과 철산역 쪽에 대형 아파트들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정차할 곳은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 광명 사거리역 희웅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 사거리역 희웅부동산 조양숙, 김혜주입니다. 대표님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시간을 잡고 싶으세요? 저도 잡고 싶어요. 그러게요. 시간을 잡았으면 좋겠지만 또 광명 뉴타운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빨리 아파트가 지어지길 바라시겠죠? 그 세월이 빨리 가길 바라시겠죠? 네, 저도 시간을 잡고 싶습니다. 가는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이게 변화할 광명 뉴타운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광명 뉴타운 소식 또 어떤 게 있나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뭘까요? 지난 영상을 통해서 5구역 하늘 위에서 영상이 참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작년에 광명 12구역에 드론이를 띄워서 영상을 좀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2주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오늘은 드론 영상으로 첫 번째 인사드리면서 광명 12구역의 소식 함께 하도록 할게요. 광명 12구역 다시 보기 어려운 모습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광명 12구역에 드론 영상을 띄운 건 아마 저희가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서 영상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광명 12구역의 그 꼭대기 쪽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광명시청 쪽으로 드론이가 뒤로 후퇴하는 장면이고요. 전체가 광명 12구역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쪽에 아파트가 광명 푸르지오 아파트고요. 도덕산, 그리고 이쪽이 이제 광명 11구역, 11-2구역에 해당되는 곳이고요. 여기 지금 아파트 신축한 게 보이시죠? 여기가 작년에 입주한 14구역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의 모습입니다. 여기 드론이 찍으면서도 제가 한번 현장을 가봤는데 아슬아한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계셨던 많은 분들이 어디로 가셨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제 다시는 못 볼 풍경.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공사를 하긴 해야겠지만 영 못 본다는 게 좀 아쉬운 그런 동네 모습이 되겠습니다. 11구역 쪽으로 향해 갑니다. 엄청 넓어요. 4291세대가 들어오니까 엄청 넓죠? 11구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현재 이쪽이 다 끝나고 철거가 이제 시작하는데요. 지금 가림막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11구역에 대한 철거 소식도 한번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포레나가 이렇게 보이시죠? 광명 사거리역. 초역세권에 해당되는 곳이 11구역이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12구역 이야기를 차례차례 한번 종류별로 해보겠습니다. 12구역의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주가 100% 완료가 됐나 봐요. 올해 1월 24일 날 이주 100%를 완료했다는 조합 측의 내용이 수신이 됐고요. 철거를 시작을 해서 1블럭, 2블럭, 3블럭으로 나눠서 철거를 시작을 합니다. 2주가 딱 끝나면 철거다 해서 철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금방 되는 게 아니군요. 철거의 과정이 있습니다. 준비 과정이. 맨 먼저 이제 건축물 해체 계획서를 광명시청에 이제 접수하게 됩니다. 이제 오래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성면 해체 작업에 대한 접수도 같이 하게 될 거고요. 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철거 감리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철거 감리란 바로 철거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감독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철거 감리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철거를 시작하는 거죠.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어요? 조합원님들께서 가끔씩 궁금해서 물어보세요. 왜 2주를 했는데 철거 안 하냐. 요런 단계에 따라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광명 12구역은 이제 철거가 시작됐으니까 철거를 하는 현장의 모습도 저희가 한번 현장 나가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오염도 없이 안전하게 철거를 하자면 그렇게 단계가 필요하네요. 두 번째 또 이슈가 있었죠. 세대수 변경이 있었나 봐요. 최초 사업시행 인가위를 통해서 광명 12구역은 2097세대로 관리처분을 받았는데요. 2045세대로 세대수가 좀 줄면서 사업시행 계획 변경에 의한 평형 변경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2045세대가 이제 계획되어졌고요. 1월 15일 날부터 2월 18일까지 조합원들의 평형 변경 신청이 있었습니다. 3구 타입, 4구 타입의 소형 평수가 많이 줄어들고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4세대 정도가 좀 증가를 했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74 타입의 30평형이 69세대가 증가를
증가를 했습니다. 광명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평수보다는 5구 타입 이상의 30평형대의 평형이 늘어나면서 더 고급지고 프리미엄이 있는 아파트로 바뀌게 될 예정이고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 태세대 정도가 더 증가를 했죠. 요번에 평형 변경 신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5구 타입을 가지고 계셨던 조합원님들께서 74 타입으로 갈아타셔서 평형 변경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럼 12구역의 전체적인 개요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광명 12구역은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으로 총 19개 등이 함께합니다. 총 2045세대 단독 시공으로 GS건설이 함께하죠. 주 평형은 3구, 4구 타입, 5구 타입, 30평형의 74 타입, 34평의 84 타입, 9구 타입. 광명 12구역의 가장 큰 대형 평수는 130 타입으로 펜트하우스 이렇게 해서 건축이 계획되어져 있고요. 철거가 이제 막 시작이 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2028년도 입주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잘 무난하게 진행이 돼서 28년도에 광명 12구역을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광명 12구역의 입지를 한번 볼 텐데 광명 사거리역 쪽에서 보는 입지와 또 철산역에서 보는 입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광명 사거리역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렇게 돼 있죠. 광명 뉴타운의 11개 구역 중에서 광명 12구역만 철산역 역세권에 해당되고요. 나머지 구역들은 광명 사거리역 역세권에 해당되는 곳이 되겠죠. 북쪽으로 1, 2, 4, 5구역이 되어 있고 남쪽으로 9, 10, 11 그리고 15, 16, 14구역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 지금 위에 보시면 2구역과 10구역의 영상, 5구역의 영상도 보내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철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인데요. 광명 12구역만 재개발 단지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광명 12구역의 장점은 많죠. 왜냐하면 광명동이랑 틀리게 이미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철산 상업지구가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고요. 공기관이 많습니다. 광명시청 세무서가 있고요. 시민공원이 이대로 이제 개장이 되면서 밑에를 이제 공용주차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민회관. 광명 시민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졌고요. 철산역에 이미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12구역과 조건이 비슷한 아파트는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광명 12구역이 28년도 입주가 예상이긴 하지만 현재 철산역 쪽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철산 7단지를 재건축한 롯데캐슬앤 SK뷰 클래스티지 아파트가 2022년도 3월에 입주를 해서요. 1313세대가 입주를 완료를 했고요. 현재 철산역 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매물로 나와 있는 특징이 있고요. 내년 6월에 입주 예정인 철산 더 헤리티지, 철산 8구단지를 재건축하는 아파트죠. 옆에 철산 자이 브리에르로 철산 10단지, 11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재건축으로 지금 가고 있는 철산 주공 13단지와 철산 주공 12단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요. 광명 사거리역과 철산역 쪽에 대형 아파트들 들어설 예정이 있습니다. 광명 사거리역과 철산역의 아파트가 다 들어서면 여기는 어마어마한 아파트촌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산 디지털 단지하고 또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가산 디지털 단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광명 사거리역에서 두 번째, 철산역에선 바로 다음 국가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는 광명과 철산을 아우르는 일자리가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배후 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완전 직주 근접의 대명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수요가 아주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구역 평면도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4구 타입과 5구 타입이 있는데 4구 타입은 방 2개, 5구 타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로 3베이 구조로 해서 방 3개, 욕실 2개에 평범한 구조로 되어 있죠. 74 타입과 84 타입도 비슷합니다. 84 타입은 알파룸이 하나 다른 단지하고 비슷하게 알파룸이 여기 있어서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또 모양이 달라지겠습니다. 알파룸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활용을 하죠. 작은 소형 영화관으로도 꾸며놓기도 하고요. 팬트리처럼 그렇게 그렇죠. 홈 트레이닝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집에서 운동들을 많이 하시니까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방을 예쁘게 꾸미시는 걸로 알파룸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더 큰 평수 9구 타입. 9구 타입은 저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타입인데요. 4베이 구조로 해서 넓은 현관 팬트리장도 있고요. 그 주방 쪽으로 해서 팬트리장이 있으면서 알파룸이 아닌 방 하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침실 4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큰 드레스룸이 있고요. 정말 이런 집에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12구역 입주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매물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12구역 입주권이 왜 좀 적을까요? 일단은 조합원 수도 많지 않을 뿐더러 12구역은 경기가 좋았을 때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매물 자체가 많이 귀합니다. 경기의 흐름이 부침이 있었을 때에도 광명 12구역 같은 경우에 거의 등락폭이 별로 없었었고요. 5구 A타입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 4억 2천
9,500에 나와 있고요. 네. 초기 투자 금액은 4억 9,200 정도가 필요하시죠. 추가 분담금까지 고려한 총 매매가는 8억 8천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고요. 7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5억 4천 정도, 초투는 7억 500 정도가 들어가고요. 총 매매가는 10억 8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 저층인데요. 광명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평형 신청하면서 저층으로 지정을 해서 평형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층 매물로 프리미엄 6억 5천, 초투는 8억 6,500 정도 예상하면 되고요. 총 매매가는 12억 5천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구역의 일반 분양가랑 비교를 해보면 조합원 분양가가 훨씬 싸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두 물건은 초투가 좀 비싼 편이에요. 그렇게 보이시죠? 왜냐면 지금 74A 타입 매물과 84A 타입의 매물은 이주할 때 조합원님께서 이주비 대출을 안 받으셨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이주비 대출을 안 받고 이사비만 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금액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 총 매매가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 총 매매가를 기억하시면서 그하고 비교할 만한 아파트가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롯데캐슬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롯데캐슬 아파트의 현재 매물 시세를 보시면 저 입주권 가격과 비교를 해보시면 좋은 물건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롯데캐슬 아파트의 매물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3월 20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네이버 매물을 확인을 해봤는데 59 A타입 같은 경우는 매매가 9억 3천에서 11억 5천으로 층수에 따라서 조금씩 매물이 다양하게 있고요. 전세가는 지금 5억 6천에서 6억 5천. 이제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11억 8천에서 14억 정도로 나와 있죠. 전세가가 8억 3천에서 8억 5천 정도로 나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너무 비싸서. 광명 뉴타운이 이렇게 지금 발전을 할 거라고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미 지어진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가 형성이 되는 거 보고 광명 뉴타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2구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네. 말하다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분양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일반 분양 궁금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일반 분양은 착공 단계, 철거를 다 하고 나서 착공 단계에 조합원님들께서 먼저 조합원 도모수 추첨을 하고요. 그 이후에 착공 시점에 일반 분양을 하게 됩니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반 분양 소식 들려오면 저희가 맨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분양하기 전에 만약에 12구역을 내가 갖고 싶다, 12구역의 식구가 되고 싶다 하면 조합원 입주권을 사셔야죠. 그러니까 입주권 매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는 분들은 또 그리고 입주권을 내놓으실 분들은 언제든 저희 광명 사거리역 키움부동산으로 전화 주시면 정성껏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 네. 광명 사거리역 키움부동산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광명 뉴타운에서 광명 사거리역 키움부동산 조향수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